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4월 들어 2주차 토경마일인 4월 9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에 거판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요즘에 그 집 주변이라든가 가까운 공원에 가면은 벚꽃이 핀 데는 또 꽤 많이 폈습니다. 저 집 같은 경우도 단지 내 벚꽃이 좀 폈더라고요. 지역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전국적으로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오늘부터 서울도 다음 주까지 그 벚꽃 축제라고 해가지고 볼만해요. 특히나 이제 주간에 가는 것보다는 야간에 가족들하고 한번 나가보시면은 꽤 볼만합니다. 낮에도 생각보다 과천에 벚꽃이 많아서 볼만합니다. 그래서 뭐 멀리 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은 뭐 식구들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경마장에 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오랜만에 이제 경마장 오시는 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 경마장 주차장에 주차비 왔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던 분들은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차비가 좀 싸지 않습니다. 근데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본장 나들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꽃이 피고 좋은 뷰가 나왔을 때 반갑다는 손님이 옵니다. 요즘에 이제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희 집도 이제 꼬마가 얼마 전에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유치원을 한 3일 정도 지금 못 보내고 있는데, 요즘 감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때 감기하고 좀 달라요. 우리 어릴 때는 아파봐야 한 2, 3일 바짝 아프고 나면은 뭐 금방 감기가 떨어지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호흡기 질환까지 같이 오면서 한번 걸리면은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꽤 오래 가요. 일단 걸리면 고생 좀 합니다. 한낮에는 약간 좀 덥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좀 두껍게, 무겁게 좀 입으면.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기 때문에 그 옷도 좀 넉넉하게 준비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고 식구들하고 특히나 이제 주말에 일을 하니까 많이 시간을 못 내는데,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방송 끝나고 나면은 뭐 식구들 데리고 가까운 이제 공원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또 경마를 하는 입장에서 식구들하고 이제 주말에 많이 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좀 날 때 같이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자, 4월 경마 이제 2주차 경마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4월 경마가 경말자가 좀 많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상 3월 경마가 끝이 나고 4월에 넘어오면서 4월 1일부터 경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출전 두수가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각 마방에서 그 나이가 좀 있고 이런 마패들의 정리가 좀 들어오면서 경주 수도 조금 빠졌지만 경주별 출전마들도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강도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주 역시도 중급 이하 경주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도 역시 좀 보입니다. 물론 뭐 지난주보다는 전체적인 강도 면에서는 조금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문세영 기수라든가 박우릉 기수라든가 이런 기수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각 마방에서도 돈 좀 되는 마필들을 좀 내보낸 게 눈에 보입니다. 해서 지난주하고는 약간 좀 다른 흐름이 예상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복잡하게 흐른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이번 주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을 기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승하는 마필들이 인기마가 많아서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어떤 성적표를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서 전체 배당, 평균 배당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4월 첫 주 경마는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주세 적중이 나오기는 했는데 뭔가 좀 시원한 갈증을 풀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요일날 후반부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설거지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자, 2주차 경마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일간 제주 경마 부산, 제주가 꽤 많이 편성이 됐어요. 꽤 많이 편성이 됐고 부산은 6개 경주, 지난주는 대상 경주와 특별 경주 해서 7개 경주가 편성이 됐는데 이번 주는 6개 경주가 편성이 짜져 있고, 서울 경마는 조금 빠졌습니다. 토 경마 10개 경주, 그리고 일요 경마 11개 경주. 근데
경주수는 조금 빠졌는데 각 경주별로 굉장히 좀 알찬 마필들이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첫 주보다 오히려 조금 더 욕심이 좀 나는 경마 주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4월 들어 2주차 경마입니다. 좋은 날씨만큼이나 보기 좋은 꽃들만큼이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기분 좋게 화려한 꽃들을 한번 피워드릴 수 있는 예상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4월 9일 토경마. 자, 경마장에 들어가시는 분들께서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들어가겠지만 결국 목표하는 것은 같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4월 9일 토경마. 지금부터 함께 한번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거리 경주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8번마 월드마크의 문세영 기수고요. 그리고 이제 3번마 날쌘강호의 조성공 기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명의 능력 기수가 기승해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아마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번마 금곡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번 게이트예요. 직전 경주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사실은 직전 레이스 같은 경우는 편성의 강도가 조금 빠졌죠.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쉽게 풀렸습니다. 물론 직전 대비해서 맛bil이 나빠졌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3번마 날쌘강호라든가 8번마 월드마크가 보여줄 수 있는 경주력이 상당히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1번마 금각성 같은 경우는 당일날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은 흔들어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그 배당판에 흔드는 만큼의 그 능력 자체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단순히 1번 게이트만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고민 좀 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3번마 날쌘강호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1번마 금곡성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는데 이것도 역시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지난 경주 뒤가 그렇게 시원한 맛은 없었거든요. 8번마는 뭐 보여준 대로 뭐 능력 인정하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1번마도 좋고 3번도 나쁘지 않고 8번마도 뭐 이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주목 마필이 의외로 10마입니다. 외곽 쪽에 10번마 그 블루레스라는 마필이 축주를 하고 있는데, 자, 요게 상당히 주목되는 10마예요. 3세예요. 3세인데 이제 늦게 좀 데뷔를 했습니다. 2세 때 데뷔를 못했어요. 원래 이 마필이 그 목장에서 1세마 때 개별 저걸 경매를 내놨던 마필인데 그때 유찰이 됐어요. 근데 그 유찰되는 그 이유가 마방의 그 목장 쪽에서 굉장히 고가로 마필을 내면서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활동적인 측면이라든가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은 마방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목장 쪽에서 굉장히 높은 단가를 붙을 수 있을만 했어요, 당시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찰이 되면서 결국은 작년에 이제 13조로 이적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적이 된 마필인데 이영마주의 마필입니다. 오랜만에 이영마주가 이제 국산마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활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만 대 56이라는 다소 좀 무겁다 할 수 있는 부담 중량을 들고 나와서 요게 조금 솔직히 좀 걱정이긴 합니다. 활동적인 측면이라든가 능력검사 때 모습이라든가 조교를 통한 완성도만큼은 데뷔전에서도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는 마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데뷔전에서 외곽 더구나 이제 56 더구나 이제 13조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강한 노림수를 가지고 배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 어떤 이런 거 부담감 이런 거 좀 있죠 사실. 근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세영이라든가 특히나 최근에 이제 완전히 감잡고 타는 성건이도 괜찮고 이렇게 좀 보기는 했는데 10번마 블루랜스가 워낙에 사이즈가 세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데뷔전에서 바로 가느냐 이제 그건데 현장에서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10번마 블루랜스가 이거는 바로 욕심낼 수 있을 만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요게 이제 능검을 치르고 나서
출주 주기가 조금 빠르죠. 2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요 짧은 출주 주기만큼이나 얼만큼 끌어올렸을까? 요게 이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10번마 블루랜스 같은 경우는 무시 못할 신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신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뛰는 걸 못 봤잖아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예시장에서 이마필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현장에서 확인이 되면은 제가 봐서는 이거 일경주 신마지만 블루랜스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8번마 월드마크는 만약에 이걸 이제 제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 1순위 마필은 이제 세우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1순위로 세울 수 있는 마필은 10번마 블루랜스를 일단 가장 먼저 예시장에서 눈에 보고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마고 2주 만에 출주하고 있기는 한데 요거 사이즈 자체가 결코 약하지 않다. 여러 가지 저는 이 블루랜스라는 마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좀 한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요게 좀 드릴 말씀이 굉장히 좀 많아요. 좀 내용이 좀 많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조성곤이라든가 문세영 기수 인기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무시 못할 정도의 그런 마필로 지목하고 들어갑니다. 10번마 블루랜스는 무시 못한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할 얘기는 굉장히 좀 많은데 무시 못한다라고 하는 요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이번 주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사실 그 배팅을 하는 입장이라든가 그 예상을 하는 저도 역시 뭐 여러 가지 뭐 좋아하는 다 틀리죠. 뭐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저배당 안정적인 그 마필들 배팅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마번을 가지고 배팅을 한다 하더라도 배팅의 금액이 다르고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주력하는 막권 자체가 다르고 그거는 성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100명이면 100명의 사람들이 모두 선호하는 딱 한 가지는 있어요. 어떤 특정 경주에 대해서. 뭐냐면은 단통이죠. 이 단통의 힘이라는 게 굉장해요, 사실은. 배당에 상관이 없이. 뭐 배당이 더 높으면 좋기는 한데 이 단통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어떤 특정 경주에서 수많은 막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막권만을 선택한다? 야, 이거는요, 굉장한 강심장, 확신, 이런 거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막권을 선택해서 딱 들였을 때, 이 레이스는 이거 한 방이야. 딱 들였을 때 어떤 그 짜릿함, 적중시. 배팅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분석을 딱 하고 들어가는데 이거 한 방밖에 안 보여. 문자 신청이라든가 어떤 음성을 통해서 파트너와 함께 가는데 그 사람도 야 이건 한 방입니다. 한번 질러보세요. 딱 왔을 때 두근거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번 주 이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 단통이니까. 이거는 8두의 마필이 출주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배당에 상관없이 들어갈 막권은 딱 하나의 막권만 보입니다. 딱 하나의 막권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승부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첫 번째 강한 배팅을 단통으로 들어간다.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단통으로 들어간다. 이것의 의미를 갖고 들어갑니다. 이번 주 이경주 방어 막권 없습니다. 배당 막권 없습니다. 후착 막권 없습니다. 딱 한 방의 막권만을 가지고 들어가는 첫 번째 욕심내고 들어가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자, 9두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네요. 세영이가 인기마예요. 2번마 인본 챔프. 이 말은 조교 때 어떤 걸음에 비해서 실제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마필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은 겁이 많다는 겁니다. 말이 겁이 많아. 그래서 조교 때 혼자 막 조교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근데 막상 뚜껑을 까서 다른 마필들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어떤 접전이 나오게 되면 마필이 의외로 중간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자, 이게 5번의 레이스 중에서 한 번의 입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이제 내선에서 그대로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전개, 이런 전개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영이가 기승을 하면서 2번 게이트라는 것은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겁니다.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마필 자체에 대한 것도 평가는 되겠지만 그것에 더해져서 인본 챔프는 그런 거죠. 조건 자체. 마필 자체가 겁이 많고 어떤 몸싸움에 약한 그 취약점이 2번 게이트라고 하는 세영이가 기승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약점이 보완이 되면서 지난번과는 분명히 다른 경지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당일날 아마 엄청나게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 한 가지 약점은 중거리 경험이 없다. 근데 마필 자체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거리가 늘었을 때 좀 더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여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놓고 하는 건데 저는 세게는 볼 수 있어. 근데 놓고 하는 건 좀 불안해. 오히려 5번마 퍼펙트 러브. 요게 지난번에 첫 입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말은 지난번에 입상이 다가 아니죠. 더 있어요. 더 있고요. 중요한 건 직전에 동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을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건 다 때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승부경주였습니다. 퍼펙트 러브가. 기억하실 거예요. 요게 이제 그 3월달 그 경주였는데 당시에 이제 당대 걸작하고 요게 한 방 딱 찍는 게 8.4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당시에 당대 걸작이 예상했던 대로 선행을 나갔고 퍼펙트 러브가 중위권에서 치고 나오면서 2착을 입상을 했는데 저는 복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다 때린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드로가요. 선행막에 굉장히 유리했어요. 근데 이게 퍼펙트 러브가 그 당시 전개 자체가 그렇게 쉽게 풀렸던 전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정도 뽑아냈으면 이건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마 퍼펙트 러브는 지난번에 때렸던 마필이고 그래서 한 번 더 때리는 마필이고 그래서 이번 제 3경주 5번마 퍼펙트 러브 지난번에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8.4배당 승부경주에서 단통으로 찍은 기억이 있잖아요. 이어서 단통이라는 것은 방어 막권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주력 막권이었다는 거죠. 주력으로 공략했다는 막권입니다. 힘주고 들어갔던 막권이었습니다. 대가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5번마 퍼펙트 러브. 지난번에 때렸을 때 이게 딱 꼭대기까지 이빨 조져서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번마 퍼펙트 러브를 한 번 더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2번마 용총. 연투를 치다가 지난번에 꺾였습니다. 근데 이게 못 뛰어서 졌다라는 생각보다는 상대가 워낙 잘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고. 그 당시에 성곤이가 기승을 했었는데 성곤이가 2월달하고 3월달하고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리고 4월 첫 주에도 뭐 거의 뭐 날랐고 성곤이는 계속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3월 이게 둘째 주였거든요. 3월 13일이 그때까지만 해도 성곤이가 완벽하게 올라온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성곤이가 기승을 해서 용총을 100% 뽑아냈느냐 이거는 약간 좀 남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문세용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용총은 사실 크게 뛸 말은 아니에요. 어떤 조건 자체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1200m에서 2번 게이트의 문세영이면요. 이거는 고민 없죠 뭐. 고민 없죠 뭐. 이런 조건에서 용총 안 보면 용총 놓고 배팅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용총은 아마 승군 올라가서 거리가 늘고 상대가 강해지고 빨라지고 이러면 분명히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용청 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 선행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마 선입을 쓸 거예요. 근데 조교는 저 그렇게 봤어요. 조교는.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은 게이트 이탈 이후에 억지로 내가 뭐 다른 마필 다 죽여놓고 선행을 나가겠다 이런 액션이 아니라 상황 보고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게이트 이탈이 빨라서 무난하게 나가면 선행을 나가겠지만 뭐 다른 마필들도 밀고 나오는데 그걸 뭐 무리하게 싸워서 뭐 개지랄하고 난리를 치고 이러진 않겠다는 거죠. 조교 자체가.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 준비를 하겠다. 요게 딱 조교 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총을 그 선행으로만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전개를 그려놓고 조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세영이도 다양한 초반 전개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들어간다면 이번 용청이 뭐 가장 믿음직한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금산 5군. 5군 편성 중에서는 거의 완전히 핫발이죠. 완전히 핫발입니다. 그리고 7대예요. 자, 핫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센 놈이 없다는 얘기고, 보통 이렇게 5군 경주에서는 선행마가 이건 무조건 선행을 나가겠구나라는 말이 보이거든요. 이번엔 그렇게 딱히 보이지 않아. 물론 이번만 천년강자가 이 정도 급의 경주라면 무조건 선행 출하기가 맞기는 한데 버틴다? 이거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그리고 7두. 그러면 누가 제일 유리하게 되느냐? 용마불패죠. 용마불패는 약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용마불패라는 마필은 그 32조, 기존의 그 32조 마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32조 마필들은 작아요. 대체적으로 작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교사 선호도에 따라요. 어떤 마방들을 보면 작은 마필들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0조. 배대선 조교사가 작은 마필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작다는 의미는 450kg대 이하 말들. 요런 마필들. 이 언저리거리 마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마방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또 큰 말 좋아하는 마방들이 있어요. 뭐 48조 대표적으로 48조도 큰 말 좋아하고 1조 같은 경우도 좀 작은 말 좋아합니다. 32조 큰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마방에서의 운영 방침이라든가 어떤 조교의 패턴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용마불패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떡대가 좀 있죠. 근데 떡대는 있는데 주행 자체가 깔끔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약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3번마 용마불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조금 놓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인기도 4위였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이전에 개바닥을 쳐놔갖고 덜 봐서 그렇지 사실 조교적인 측면에서는 2월 달부터 변화는 오기는 했어요. 근데 놓쳤다는 것 뿐이죠. 2월, 3월 이렇게 다 이게 11월, 뭐 12월 이렇게 다 변화는 왔었는데 결국 지난번에 그걸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번에 3번마 용마불패. 지난번에 호흡을 맡았던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지 못하고 이번에 이제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혁 기수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32조 마필이고 취임마기 때문에 제가 취임마는 그 전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중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마방도 믿지를 못하겠고 부중도 5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겠는데 그거 다 빼고 상대적으로 조건이죠. 편성 자체라든가 전체적인 전개도를 그렸을 때 용마불패가 여기서 따져지는 그림이 솔직히 좀 안 나옵니다. 물론 32조가 이런 그림에서 빠지는 거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빠지기가 좀 어려워요. 더 올라가서 4군에 올라가서 거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이런 측면에서 무너질 수는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3번마 용마불패가 조교 때 보여줬던 그런 어떤 믿음직한 모습과 이번 경제 전체적인 전개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림은 용마불패는 따지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 5경주 3번마 용마불패는 뭐 그대로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조합니다. 하정훈 기수가
그 지난주에 의외로 재미를 좀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1군 경주에서 우승을 거뒀는데, 보통 이제 꼬마들이 1군마들 한번 입상을 시켜놓으면은 기량이 는다? 이런 거보다도 뭐 한 경주를 통해서 기량이 늘지는 않아요. 자신감이 붙죠. 자신감이 붙죠. 조재로 기수가 어느 순간에 탁 튀어 올랐던 게 1군마들을 기승을 하면서 입상을 하면서 탁 튀어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조재로 기수가 약간 좀 깔아앉은 상태고, 요즘에는 이제 이 하정훈 기수가 굉장히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각 마방에서도 의외로 하정훈 기수에게 기회를 많이 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지금 하정훈 기수가 전체 기수들 중에서 부중이 가장 낮습니다. 5승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중의 이점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정훈 기수에게 집중되는 지금의 그 어떤 기회는 하정훈 기수도 알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거. 자, 이번에 편성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자, 근데 오바마 대군마마가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 근데 무엇보다도 48조는 꼬마들 기승이 없습니다. 꼬마 기승이 없어요. 그런 48조 김대균 조계사가 하정훈이라는 기수를 태워놓고 52까지 떨궜다. 근데 이번 경주가 단거리 경주에서 다수의 선행마가 있다. 특히나 능력마들인 6번마 옥녀봉, 7번마 위드스피드, 외곽의 9번마, 대천포커스까지. 굉장히 초중반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거든요. 저는 위드스피드가 56이고요. 옥녀복이 감량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뛰었던 전개와는 다르게 승분전, 그리고 마필이 끌린다는 점, 그리고 대천포커스도 부담량이 늘었다는 점. 그러면 어차피 단거리라는 것은 그 어떤 기승 스킬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뭐 12마리, 13마리가 탄 상태에서 선행마가 많고 막 이러면 스킬이 좀 필요하긴 한데, 보통 1200m 같은 경우는 결국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수가 잘 타서 살아남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감량이 차지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대군마마가 출마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군마마의 53, 52, 더구나 이마필이 460에서 480을 오르내리는 마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의 차에 따른 경주와 편차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아직까지 그 마필이 좌부중일 때 잘린 경우 없어요. 50일을 달았을 때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갔던 대군마마 비오바람하고 맞짱을 떴던 마필이고, 54 달고 1300m에서 설록하고 마신차가 없었다면 이건 확실히 능력 많은 건 맞아요. 능력 많은 맞기 때문에 저는 5번마 대군마마의 52, 물론 상대라든가 등짝을 그 무게감에 왔을 때는 상당히 떨어지긴 한데, 저는 5번마 대군마마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높이면서 이번 주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2경주 단통 승부처 이후에 그냥 왔죠. 저는 이번 주 7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단통으로 보고 있는데, 2경주처럼 단통 찍는 막고는 아니에요. 쓱 얹어갈 막고는 보입니다. 근데 일단 저는 머릿속에 한 방이 강하게 서 있어요. 아주 강하게 서 있습니다. 해서 이번 제 7경주는 막고는 조금 찍고 갈 수는 있는데, 들어가는 건 정말 힘있게 한 방, 제대로 한 방을 한번 밀어 넣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역시나 한 방에 대한 힘을 제대로 읽어내줘야 돈이 되는 경주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700m 혼합 3군 2번마 모델라인. 지난번에 장산태양 놓고 제가 그 내일을 들어갔다가 모델라인을 못 잡았습니다. 땅을 쳤습니다. 땅을 쳤어요.
지난번에 모델라인의 입상 갖고 이제 뭐 싸먹었다. 싸먹은 거 맞죠. 맞는데 중요한 건 이게 똥말인데 싸먹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모델라인이 사실 승군 이후에 굉장히 헤매서 그렇지. 더구나 이제 뭐 2군 경주 막 출주하면서 엄청나게 헤매서 그렇지. 4군에서는 자기 걸음은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게 이하나 기수하고 호흡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더구나 이번 경주 같은 경우가 57회 황금세상입니다. 57회 황금세상. 고민스럽죠. 선행 상대마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갈색전령의 조성공 기수라면은 상당히 위협적이긴 해요. 근데 갈색전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거리에서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게 아니고요. 7번마 장산카우보이 같은 경우는 이게 1200 데뷔전 이상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행 모습이라든가 조교 때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거는 아직까지 높아요. 좀. 높습니다. 타점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높은 마필들은 중거리에 대한 그런 어떤 검증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 안 와. 세영이가 타기는 했는데 확 오진 않아. 그러면 모델라인이 부담 중량이 늘기는 했는데 조건 자체가 1200m에서 2번 게이트라면은 물론 뭐 스마트조 현실적인 문제는 정상청룡이 아마 이번에 굉장히 세게 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모델라인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움직이느냐 이건데 이하라 기수가 이런 마필 타고서 뭐 대강 타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냅다 조직이거든 내 측에서. 그랬을 때 상대들을 봤을 때는 또 한번 버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저는 쉽다 해서 모델라인은 엄청 뛸 말은 아니고요. 뭐 올라가서도 선전할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급에서는 인정이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2번마 모델라인은 한 번 더 연투를 한번 기대하자. 지난번에는 배당마였지만 이번에 인기마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자, 저는 이번 주 9경주를 이렇게 봐요.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아마 제가 추천으로 들어갈 공산이 높습니다. 사전적으로도 아마 추천경주로 들어갈 공산이 높은데 7대 마필들이 출주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사실은 어떤 마필이 입상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만큼 이게 지금 말만 2군이고 전력차가 크지 않아요. 다들 내용들이 있어. 그러니까 입상을 하면 이럴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저는 결국 이번 주 9경주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더 의지 있게 타느냐, 누가 더 틈새를 파고드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한 놈 딱 잡았습니다. 한 놈 딱 잡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전 올로 칩니다. 대가리를 일단 잡았어. 이건 올로 들어갑니다. 다 산다는 겁니다. 다 추천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7두기 때문에요. 대가리 잡고 다 찢어도 6두야. 6구멍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 배당이요. 기본 배당이 이거는 아마 2번마 피코나이스하고 4번마 슈거 빅터리가 저배당인데 요 막권이 한 5배 이상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낙권들이 20배에서 30배 쪽으로 전체 배당이 움직일 겁니다. 전체 배당들이. 그 중에서 가장 고배 100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이 전체 배당들이 100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총 구멍수가 23구멍이거든요. 이게 총 구멍수가 23구멍이에요. 23구멍 중에 50배가 넘는 거 한두 개 정도?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 할 거예요. 제가 이거는 대가리 잡고 다 추천합니다. 올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인기마가 아니라는 거죠. 2도 아니고 4도 아닙니다. 2도 아니고 4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복배팅인데 아마 쌍이 들어오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쌍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조합이 있다. 해서 저는 이번 주 9경주 딱
패사전에 한번 딱 들어갈 마필이 나왔으니까 요건 대가리 세워놓고 6구멍 다 추천을 드립니다. 강도의 차이인데 요거는 한 번쯤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 잘 모르겠다, 요거 애매하다, 다 고만고만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번 이제 구경주는 그냥 맡겨주세요. 제가 한번 책임져 볼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똥을 파든 뭐 금을 캐든 제가 한번 책임져 볼라니까 이번 이제 구경주는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 요게 오늘의 메인입니다. 요게 오늘의 메인입니다. 인기마가 뚜렷하게 있는데 4번마 갈색바람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데 부담 중량이 4kg가 늘었어요. 전형적으로 내선에서 줄타는 전개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에 그 전개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10번마 최고빗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철저하게 이거 전투력을 띈 마필인데 저는 이번에 식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가장 큰 게 그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총 세 가지죠. 첫 번째, 대가리를 확실하게 잡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대가리만큼 확실하게 잡았다. 두 번째, 인기마 정리했다. 인기마 중에서 두 마필 정도는 무조건 날립니다. 10원짜리 하나 배팅 하나입니다. 마지막, 대가리 넣고 딱 두 방이면 된다. 확신 있게 세운 대가리 넣고 한 방 진하게 딱 질러 놓고 하나 쓱 얹어 놓으면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번 주 식경주 마지막 경주고요. 이 마지막 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대가리 세워놓고 최근에 좋은 흐름 속에 배당판 흔들 수 있는 마필 툭툭 다 쳐내고 이거 한번 질러가죠. 마지막 식경주를 메인 경주로 자신있게 마무리하면 진짜 라고 말씀드리면서 식경주까지 준비한 10개 경주 모두 마무리 졌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알찬 경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알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오세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구경주, 식경주 굉장히 욕심 좀 납니다.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추천경주와 함께 전체 레이스 욕심나요. 괜찮아요. 자격증도 중요하고 연속성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다 하고 약속을 드리면서 장석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